미분기약 첫 번째 단원입니다. 곡선. 곡선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11학년도 35분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개변수 t를 가지는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 혹은 벡터 방정식,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는 평면에서는 x성분, y성분, 공간에서는 z성분이 추가가 되겠죠. 자, 호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자, 이걸 익숙한 형태로 쓰면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중등교육과정 미적분 과목에서 익혀 다뤘었을 겁니다. 미분기약 과목에서는 사용되는 개념을 바로 이 호의 길이 S를 이용해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함수로 표현할 텐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윗끝을 변수로 둘 겁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u에 대한 벡터 놈에 대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arc length 펑션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 그럼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거냐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위상수학에서는 위상의 원소로 위상수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정의하였고, 미분기학에서는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 요 S로 정의를 한다.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한 단위 접선 벡터, 바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예요. 아니 선생님, t에 대한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호의 길이 s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을 하나요? 바로 이거를 호의 길이 s에 대한 함수로 다시 나타내야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야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리페러메트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제매개변수,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거치려면은 번거롭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이때 이제 사용하는 유용한 방법이 체인룰입니다. 방금 위에서 아크랭스 펑션에 대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에 의해서 호의 길이에 대한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 접선 벡터, 호의 길이에 대한 함수입니다. 호의 길이. 자, 그런데 x라는 곡선이 t에 대한 매개변수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 s에 대한 체인룰.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나요?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를 매개변수 t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굳이 아클랭스 펑션인 s로 제매개변수화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바로 체인룰을 적용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 단 이 값이 0이 안 돼야 되겠죠? 이 값이 0이 안 된다는 거. 자, 이 값이 0이 안 되는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거냐? 정식 곡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미분기학에서 사용되는 곡선은 전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식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이라는 말을 굳이 언급을 안 해줄 거예요. 굳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미분기학에서 사용되는 곡선은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없는 곡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참고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x 프라임 t는 0보다 크다. 바로 뭡니까 이게? 증가하는 거죠. 혹은 0보다 작죠. 감소하는 겁니다. 즉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는 뜻이에요. 기하학적 특징은 증가 또는 감소이기 때문에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아, 정칙이라는 말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곡선이구나. 이거보다는 우리 미분기하학에서는 바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아,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없는 곡선을 정칙 곡선이라고 한다. 이 정칙이라는 말은 공면에서도 또 사용할 겁니다. 곡선과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4학년도 11번 문항입니다. t에 대한 매개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의 단위 접선 벡터 t와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에 대해서는 평면의 법선 벡터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1,0,1,1입니다. 그러면 이 법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와의 사이각. 그런데 이 법선 벡터와 단위 접선 벡터와의 사이각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건 거죠. 자, 접선 벡터, 법선 벡터. 이건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접선 벡터와 평면과의 이루는 각이죠. 요각입니다. 요각. 여기 알파를, 요각을 세타라고 둘까요? 세타. 요각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 알파 각은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법선 벡터와 접선 벡터가 이루는 각 알파에 대한 이 각은 내적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t 벡터와 n 벡터의 내적, t 벡터의 크기 1이죠. n 벡터의 크기. 그러면 단위 접선 벡터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단위 접선 벡터는 굳이 재매개분수화를 할 필요가 없다. 체인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3, 6t 제곱.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는 9 플러스 36t 제곱, 36t의 4제곱. 제곱군한이 완전 제곱으로 표현되죠? 3 더하기 6t 제곱, 3 더하기 6t 제곱에 제곱하면 나오죠? 양수니까 3 더하기 6t 제곱으로 바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분자 3, 6t, 6t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적 취하면 되죠? 여기다가 n 벡터 내적 취하면은 분자는 3 더하기 6t 제곱인가요? 자, 분모는 크기가 루트 2죠? 루트 2, 3 더하기 6t 제곱의 크기 루트 2. 그러면 소거되고 루트 2분의 1이네요. 그죠? 따라서 알파 각은 얼마입니까?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니까 일반 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자, 특수각으로 표현하면 알파 각은 4분의 파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는 2분의 파이에서 빼주면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까? 2004학년도 11번 문항이었습니다. 단답형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서술할 게 없죠. 자, 곡선에 대한 도함수, 그리고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 따라서 단위 접선 벡터와 법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은 단위 접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알파가 계산이 되죠. 그 사이각 알파가 4분의 파이로 계산되기 때문에 접선 벡터와 평면이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에서 빼주면 됩니까?
따라서 4분의 8가 되겠다. 2011학년도 35번 문항입니다. 좌표 공간의 곡선 감마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매개변수 t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곡선이 좀 익숙한가요? XY 평면에 정사형시키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죠. 그리고 Z축 위아래로 평행이 동한 겁니다. 바로 원기둥을 감싸도는 곡선이죠. 자, 이러한 곡선을 우리는 cylindrical helix 혹은 circular helix라고 하죠. 이 circular helix 위에 두 점 P, Q XY 평면에서의 점은 2,0이네요. 자, 그런데 Z 성분이 다르네요. 그죠? 4파이에서 8파이. 그런데 cylindrical helix에 대한 Z 성분이 BT예요. 그럼 T라는 매개변수의 범위는 B가 0이 아니라고 주어져 있죠? B분의 4파이하고 B분의 8파이네요. 그럼 원기둥을 몇 번 감싸도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에서 점 Q까지의 원형 나선의 길이가 4루트 10파이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감마에 대한 도함수의 크기를 적분하면 되죠. 호의 길이가 딱 주어져 있으니까. 자,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나요? X, Y 평면의 점이 2,0. 그러면 요 2,0의 수직이면서 Z축에 평행한 직선 그거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2,0, 4파이니까 요 P점이죠. 그죠? P점. 2,0, 8파이니까 여기 Q점입니다. 그럼 원기둥을 감싸도는 곡선 몇 번 감싸도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나요? 그리기는 제가 한 번만 감싸도록 했는데 몇 번 감싸도는지 몰라요. 그죠? 요 길이가 얼마다? 4루트 10파이다. 그러면 4루트 10파이는 Z성분이 BT가 4파에서 8파이까지니까 매개변수 T에 대한 범위는 B분의 4파에서 B분의 8파입니다. 그 다음 감마에 대한 도함수가 바로 계산되나요? 도함수 계산해 볼까요? 도함수가 마이너스 A sin T A 코사인 T B입니다. 자, 그러면 크기 A제곱 사인제곱 T A제곱 코사인제곱 T A제곱이죠. 그 다음 B제곱. P적분 함수가 상수네요. 그죠? 그럼 바로 계산됩니까? 계산하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B분의 8파이에서 B분의 4파이 빼니까 B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4파이 소거되죠. B를 좌변으로 넘길까요? 그럼 루트 10 곱하기 B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은 지금 A는 바로 알죠? 그죠? XY 평면에 정사형하면은 2,0을 지나잖아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A는 원이니까 A는 바로 얼마인가요? 2죠. A는 2. 그래서 4 더하기 B제곱. 그러면 B제곱은 9분의 4.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네요. A 더하기 B. A는 2. B는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 따라서 답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죠.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미분계학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선 곡률에서는 이제 비틀림률 계산할 때 그리고 노멀 커버처 계산할 때 계산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단순
문제라는 거. 계산 문제예요. 이 문제 또한 특별히 소설할 거 없죠. 자, XY 평면에 정사행하니까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이 A인 원이 되더라. 즉 이러한 원을 실린드리컬 헬릭스 혹은 서큘러 헬릭스. 그래서 A 값은 바로 나오죠. 2로 나옵니다. 그리고 P점에서 Q점까지의 원기둥을 감싸도는 곡선에 대한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호의 길이 Z성분 BT가 4파에서 8파이니까 적분 구간의 아래 것은 B분의 4파이, 위 것은 B분의 8파이. 도함수에 대한 크기 A가 2니까 4 더하기 B제곱. B적분 함수가 상수죠. 따라서 적분하면은 B제곱은 9분의 4, 즉 B는 3분의 2. B가 양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선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곡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리뷰할 것도 없죠. 호의 길이 익숙한 거. 미분계학에서 다루는 곡선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칙 곡선. 여기서 정칙이라는 것은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도함수가 0인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하학적 특징은 그러면 도함수는 양수 아니면 음수니까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 우리 평면 곡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죠. 정칙이라는 의미가 1대1이라는 걸 내포하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곡선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곡률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